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진 가지고 오셨나요?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왔던 최순실이 그동안 뭐 이렇게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살짝 보였지만 드디어 이제 본인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크리스마스 사진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클릭 베스트 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사진이 말씀해 주셨던 최순실 씨의 사진이네요. 예, 맞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순실 첫 재판이었죠. 네. 지난 월요일 사진인데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네. 지난번 검찰에 출석했을 때 잠깐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날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 수감 사진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 봤었죠. 네.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전 국민이 최순실 씨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 이날 어땠나요? 예,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 씨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한 채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머뭇거리듯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방청석에서는 방금 뭐라고 한 거냐 이런 네. 소리가 낮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예상하긴 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예, 그 재판장이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난 10월 31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는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면서 울먹거렸잖아요. 네. 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지금 정신 없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말씀하시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사람 다쳐요. 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마음을 바꾼 겁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예. 지난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도 공황장애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방청객과 언론 앞에서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려고 그런 속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사진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이 많이 잡히기도 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는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방청객들도 많이 왔었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 서 있는데요. 여기 네. 보니까 방청권 응모 및 추첨 장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 사진입니다. 그 첫 재판을 앞두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권 추첨이 있었어요. 일반인 200여 명이 몰렸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거죠. 추첨을 해야 했군요. 네, 그 대법정 전체 좌석이 150석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일반인에 배정된 좌석이 80석이었답니다. 근데 저기 추첨에 2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2.5대 1로 최순실의 얼굴을 보고자 그랬던 네. 최순실 얼굴 한 번 보기 참 힘드네요. 거죠. 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된 대법정이 417호라고 들었는데 이 장소 참 특별한 장소죠? 예, 알고 보면 유명한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의 차림으로 서 있네요. 예, 그 1996년 8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 회사 자료 중에서 이렇게 어렵게 찾아냈는데요. 여기도 서울중앙지법 아까 말씀하신 417호 대법정이었어요. 12.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1996년 8월 26일 오전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네. 같은 법정이었던 거죠. 20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사형이 선고됐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에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이렇게 손을 하늘 위로 치켜들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인 거죠? 예, 잘 보면 오른손에는 권총을 쥐고 있고요. 아, 네, 여기 권총이 들려 예, 있네요. 바닥에 이렇게 뿌옇게 처리된 곳에 누군가 누워 있습니다. 아니, 총을 맞은 것 같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서 있는 남자가 이 권총으로 이 남성을 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 손을 들고 있는 남자는 터키 경찰인 22살 메블리트 메르트 알튼타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이죠. 터키 수도 앙카라의 한 미술관에서 개막한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주제의 사진전에서 안드레이 카를로프 주 터키 러시아 대사를 저격한 이 남성이 공격 직후 소리를 지르면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러시아 대사를 터키 경찰이 공격한 거군요. 네, 그렇죠. 저격범 알튼타시는 이날 축사를 하던 러시아 대사 뒤로 접근해서요. 대사를 향해서 9발의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예,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요? 아, 네, 이쪽 여성을 봐도 정말 공포에 잔뜩 질린 모습입니다. 이쪽을 보면 또 몇몇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입니다.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알튼타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알레포를 잊지 말라, 시리아를 잊지 말라. 우리는 지하드가 이제 이슬람 성전이죠. 그걸 예. 추구하는 선지자 무하마드를 지지하는 이들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격범이 말을 했다는 알레포, 이게 시리아의 도시 이름이죠. 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벌어졌던 그곳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알레포와 러시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격범 알튼타시는 알레포에서 순위파 반군 세력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러시아 군사작전이죠. 네. 거기에 보복할 의도로 러시아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시아파 세력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했었거든요. 예. 이달 13일에는 또 러시아가 알레포 전투의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던 거고요. 네, 저는 알레포 하면 지난 여름에 그 한 아이 사진이 떠오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사진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함께 볼까요? 네. 아유, 네, 맞습니다. 이 사진 정말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너무 아파지는 그런 사진이죠. 예, 전 세계를 울린 사진이죠. 먼지와 핏자국으로 뒤덮인 얼굴에 이 눈을 보면 또 초점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5살 옴란 다크니 씨입니다. 알레포의 꼬마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옴란은 지난 8월 17일 시리아군 또는 러시아군 폭격 당시에 그 무너진 주택 잔해 틈에서 구조됐습니다. 예. 가벼운 부상에 그치기는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정신을 놓은 것 같죠. 굉장히 멍한 표정인데요. 네. 10살 난 형 알리는 집 밖에서 놀다가 복부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결국 사흘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네. 정말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어느 전쟁이나 가장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안경을 이렇게 치켜 들고 그림을 보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이 뒤에 검찰이라는 게 또 보여요. 예, 그 검찰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네, 보고 있는 이 그림, 성경자 화백의 그 진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그 그림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그 위장 논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예, 그 1991년부터 25년간 위작 스캔들로 남아있는 고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에 대한 그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미인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예. 아, 네. 검찰 깃발과 함께 옆에 서 있는 이 미인도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그리고 전문가 안목감정, 그리고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의 제작 기법이 천화백의 양식과 일치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검찰은 논란이 된 미인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 분석, DNA 분석 등 굉장히 첨단적인 과학 감정 굉장히 많은 기법을 예, 총동원했다고 했네요. 합니다. 예. 그 결과 천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도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 차례 두텁게 덧칠 작업을 하고 희귀하고 값비싼 그 석체 안료를 사용한 점 등도
진품의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청경자 화백의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감정팀에 따로 감정을 의뢰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네. 프랑스 감정회사 르미에르 테크놀로지의 장 페니코 사장인데요. 이 회사는 심층, 단층 분석 기법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속 숨겨진 그림을 찾아냈다고 주장해서 그 화제를 모았던 팀입니다. 네. 그런데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을 따라 진품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특수 카메라로 찍은 미세한 단층 촬영을 통해서 붓질이나 물감, 작업 순서 등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진위를 판단했는데 이런 분석 결과로 미인도의 진품 가능성은 0.00002%라는 감정 의견을 냈던 겁니다. 네. 하지만 검찰 측은 감정 방식이 위조 여부 판단의 근거로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배척했습니다. 네, 그 페니코 사장은 과학적으로 위작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천화백도 생전에 미인도가 분명히 자신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유족들은 여전히 위작이라고 반발하는 형국입니다. 아직은 종지부가 찍히지 않은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늘에 뭔가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떠 있네요. 예, 그 밑을 잘 보면 인천공항입니다. 네. 그런데 뭔가 비현실적인 사진 아닌가요? 네,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한꺼번에 뜬다는 게 좀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찍힌 거예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큰 비밀은 아니지만 사소한 이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세계 각국의 비행기가 총 출동했네요. 여기 보니까 아시아나항공도 보이고 또 티웨이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떴는데요. 아니 이 정도로 한꺼번에 이륙을 했을 정도면 뉴스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저렇게 동시에 여러 대가 이륙하면 큰일 나죠. 네. 그 이륙할 수도 없고요. 비밀은 저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장의 사진이 아니고요. 여러 장의 사진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촬영을 한 거예요. 그 삼각대를 놓고요. 그럼 네. 배경이 이렇게 고정돼 있고요. 그 사진들을 그 층층이 쌓는 기법 중에 하나인 레이어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포개 놓은 겁니다. 합성한 사진이었군요. 네. 비현실적인 광경이니까 눈길이 더 가죠. 네. 사실 왜 찍었냐면요. 우리나라 항공 여객이 저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항공 여객이 1억 명을 넘었다고요? 네, 맞아요. 1948년 첫 민간 항공기가 취항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68년 만에 우리나라 연간 항공 여객이 19일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1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비행기를 이용한 거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연간 1억 명이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몇 대 항공기가 운항할까요? 맞춰보세요. 글쎄요. 대충 그냥 좀 크게 짐작해서라도 저는 한 10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많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항공기가 운항한 횟수는 1727회로 집계됐습니다. 엄청 많네요. 제가 크게 잡아서 1000대라고 했었는데 네. 거의 뭐 2000대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1억 명이라는 숫자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여객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1987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2007년에 5천만 명 돌파. 그리고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을 해서 올해 1억 명을 돌파한 거죠. 1억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외형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우리나라 항공 여객 산업의 알찬 성장을 기대합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 같은데요. 근데 뭔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비현실적이죠, 이거 역시. 예. 여기 보면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있어요. 물속에 산타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기이한 광경인데요. 지난 화요일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쿠아리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복장을 한 아쿠아리스트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겁니다. 네, 바로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네요. 그래서 재밌는 성탄절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저 사진만큼이나 별난 산타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아니, 좀 전에는 물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산 위에 있네요. 산이면서 또 이렇게 막 선물을 전해주려면 산도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암벽을 타고 있는 산타가 있네요. 예, 퍼포먼스인가요? 네, 저기는 북한산입니다. 생곰 등반 클럽하고 늘푸른 스토일 산악회 회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경기도 양주시 북한산 국립공원에 오봉을 등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산타들이 일제히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있네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예, 클럽 회원들은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 있어도 산타는 찾아간다 이런 의미로 산타 복장을 하고 등반을 하는 이벤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작년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등산복이 아니라서 불편할 텐데 안전하게 산행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관련 사진 또 있나요? 예, 물론이죠. 한번 다음 볼까요?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바나나 같은데 바나나를 뭐 트리로 꾸민 건가요? 예, 크리스마스라서 이제 소나무가 아니고 바나나를 이용해서 바나나 나무를 만들고 트리를 만든 지난주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예. 지난주 금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적도의 크리스마스 상품전 이런 행사에서 그렇게 바나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시됐었습니다. 한겨울에 더운 열대 지방의 과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트리를 만든 게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네. 기발하면서도 참 재밌네요. 예, 트리 사진 계속 볼까요? 한번? 예. 근데 이건 또 등으로 만든 트리인가요?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이것도. 예. 여긴 어딘가요?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교회나 성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잘 보시면요. 네. 답이 있습니다. 아, 네, 뭐 이쪽을 보니까 절 같은데요. 여기 또 이 등이 또 동자승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연등이고요. 여기는 조계사입니다. 아, 여기가 조계사예요? 네, 지난 13일부터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와 대웅전 연등입니다. 절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라 종교 간의 관용과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하면 아무래도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예. 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예, 오른쪽은 한국 구세군 관계자들입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건데 선물을 받아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서울역 노숙인들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오전에 서울역 인근 노숙인 식당에서 한국 구세군 관계자들이 노숙인들에게 생필품으로 구성된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노숙인들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되겠네요. 예, 저 선물을 받아들고 가는 모습을 마지막 사진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볼까요? 네. 네, 목발을 짚고 이 선물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네요. 예, 이걸 취재한 사진 기자가 보도 사진하고는 조금 빗나가서 이제 그런 보도 사진도 많습니다만 감성을 담아낸 한 컷이라고 이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의 다양한 풍경 중 이런 모습도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올해는 기부액이 예년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현재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최순실 씨 그렇죠. 아니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